안녕하십니까, 지브레 연프로입니다. 아유, 너무 소중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많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투언더에서 2분 정도 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퀄리티 높은 질문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걸 보자마자 글로 남기고 싶었지만 글로 남기는 것보다 말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롱아이언 페이드샷 컨트롤이 안 됩니다. 특히나 3번 아이언이나 2번 아이언 같은 경우 사이드 스핀량 조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유추를 좀 해보면 스윙을 드로우로 치시는 분이 페이드 치는 것 자체를 지금 이 질문 하나만으로는 지금 판단이 어려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유추를 해보면은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드를 치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페이드가 아닌 슬라이스 구질까지 나와서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은 게,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로프트 각도가 세워져 있는 클럽일수록 2번 아이언, 3번 아이언처럼 세워져 있을수록 사이드 스핀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클럽 특성상. 반대로 똑같은 스윙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8번, 9번 아이언 같은 경우 로프트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핀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아이언, 3번 아이언은 조금 제가 김 사장한테도 많이 알려주기도 했었지만, 로프트가 세워진 클럽일수록 패턴 자체를 약간 스윙 자체가 완만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로프트가 누워져 있고 8, 9번 아이언일수록 스윙 패턴이, 스윙 궤도가 다운블로로 조금 가파르게 내려올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가 길어질수록 완만한 스윙, 채가 짧아질수록 좀 가파른 스윙,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30야드, 40야드 어프로치 할 때 로우 스핀 웨지를 하면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탑핑이 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이 탑핑이라는 거는 정말 온탕내탕 할 정도로 멀리 탑핑을 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또 같이 좀 같은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탑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탑핑이 있어요. 스팁탑이랑 씬탑이라고. 씬탑이랑 스팁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텝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너무 위에서, 옆에서 봐야겠구나, 너무 위에서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이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 공 앞쪽에, 앞땅이라 그러죠. 앞에 있는 땅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위에부터 맞고 내려가서 탑핑이 나는 거. 씬탑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에서 너무 걷어 올리면서 들어 올리는 샷이 돼버리니까 탑핑인데, 헤닝 같은 경우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탑핑성 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80에서 90m 정도 나가는데, 재작년만 해도 305m, 310m 사이 나갔었다 합니다. 그 사이에 한 4달 정도 골프를 쉬긴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거리가 줄었습니다. 체에 미세한 균열이 간 걸까요? 스윙 스피드를 측정해봐도 거의 비슷하고 수소점 자리 정도 차이인데, 이상하게도 탄도가 낮아졌습니다. 티 높이고 낮추는 거 다 비교해봤는데 그것도 원인이 아니고요. 탄도가 낮아지고 거리가 줄고, 근데 헤드 스피드는 똑같다.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가장 가볍게 4달 정도 쉬셨다 하면 아무래도 타이밍, 임팩트 자체가 조금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트랙맨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만약 측정이 가능하시다면은 스매시 팩터라는 그 수치가 제가 봤을 때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매시 팩터는 제가 전 영상에도 설명 아주 간략하게 드렸긴 했지만, 이제 볼 스피드 나누기 헤드 스피드인데, 그게 결국에는 정타예요. 스윗 스팟. 가운데 맞으면 맞을수록 그 숫자가 높아지고요. 가장 정타에 가까운 게 그 스매시 팩터 같은 경우 1.5 이상일수록 정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스매시 팩터가 줄어드니까
정타가 안 나오면서 거리가 줄었을 가능성이 생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유추가 되고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 건 헤드 스피드는 똑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탄도가 좀 낮아지셨다. 이거 역시 어택 앵글 들어가는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탄도가 낮아지면서 낮은 탄도 때문에 그만큼 거리를 확보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질문에서 결국 공통적인 거는 스윙이 굉장히 가파르구나, 이런 스윙이라고 조금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드 커플스 스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파워히터라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공을 눌러치는 편인데, 눌러친다고 하셨죠? 눌러치는 것 자체도 가파르게 스윙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 거고 그때는 프레드 커플스 같은 스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최종적으로 다 좀 솔루션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프레드 커플스 굉장히 대단한 선수죠. 대표적으로 선수들이, 같은 선수들도 많이 따라하고 싶은 스윙 중에 하나죠. 프레드 커플스, 어니 앨리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이면서 정확한 타이밍 때문에 강한 임팩트, 그리고 굉장한 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프레드 커플스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프레드 커플스처럼 부드럽게 치면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회원님처럼 강하게 히팅을 하면서 눌러치고 다운블로로 치게 되면은 강하게 쳐야지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러친다고 표현하거든요. 완만한 궤도가 나오는 스윙이 되셔야 부드러우면서도 거리를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레드 커플스까지 스윙을 봤을 때 회원님은 간단하게 완만한 스윙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만한 스윙. 완만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채를 들고 어깨 높이 정도까지 들고 휘두르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궤도가 좀 완만해지면 좀 거리도 좀 더 많이 가실 거고, 원래 거리보다 더 탄도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완만한 스윙이 되면 왜 탄도가 높아지냐? 밑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어택 앵글 자체가 플러스 값이 되면서 런치 앵글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탑핑성 볼 나오는 것도 너무 가파른 거를 좀 완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정확한 정타가 나오실 거고요. 동시에 페이드샷 구질 선택하는 것도 너무 가팔라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를 좀 완만하게 교정을 해서 똑바로 드로우성, 페이드 이런 컨트롤 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거는 스윙 자체를 저희가 봤으면 더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글로만 주시다 보니까 완벽하게 명확한 대답이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공통점인 게 딱 그냥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 찍어 치려고. 어프로치도 로우 스핀을 말씀하시니까 낮게 가서 스핀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꾸 가팔라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자꾸 좀 쓰러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을 위한 이제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왕이면 스윙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명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